자, 따작 시간이 돌아왔어요. 특이하게 두 개씩 되고요. 자, 따작 시간. 따작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 발표하시고. 101페이지에 101페이지에 네. 101쪽에 7번 7번, 그 다음에 10번 모르겠어요. 10번. 자, 우리 시연이는 넌 다 괜찮아? 오케이? 오, 7번과 10번. 자, 그럼 이제 7번과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너 혹시 검토는 했어? 너 틀린 거? 한번 하긴 했는데 하긴 나도 했어. 모르겠어요. 아, 그래? 그럼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다도 모르는 건 정말 질문할 만합니다. 근데 애들 중에 7점만 딱 끝내고 그 다음에 다시 보지도 않고 와서 하여튼 내가 진짜 또 열심히 설명하면 선생님 저 문제 잘못 봤어요. 아니, 이러면 너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물론 그런 말 하지 않고 이렇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다음부터 잘 보도록 해 이렇게 말해주지만 그러면 안 돼. 자, 그럼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7번은 보기의 문장을 설명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예. 그랬어요. 그가 쓴 이야기가 꿈이 없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여기서 주어가 뭐야? 주어가 그가 쓴이라는데 주어가 그가 쓴 이래? 잠깐만 그렇게 썼어요? 주었어. 뭐가 준 거야? 해설책 보지 말고 그냥 보면 봐. 어차피 나랑 하는 거고 해설책 보면 뭐하냐. 주었다. 이 주었다의 주어가 뭐야? 이야기가 주어지. 그가 쓴 이야기가까지가 주어. 그리고 누구에게? 아이들에게가 부사어고 희망을 주었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가 쓴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가 주어야. 근데 이제 그가 쓴 이야기라는 거죠. 그가 쓴 이야기가 어떤 아이들에게? 꿈이 없는 아이들에게. 요게 이제 필수적 부사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희망을 주었다. 그럼 뭐가 준 거냐면 그가 준 게 아니라 그가 쓴 이야기가 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지 지금.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전체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3번 나타나는데 이게 이거 뜻이야. 뭐냐면 요거 주어, 요거 서술어 이렇게 있는데 요 안에 주어 서술어, 여기 주어 서술어. 네. 그래서 3번 나타난다는 뜻이고. 자, 2번 문장 전체의 주어는 그가이고가 아니라 그가 주었다가 아니라 그의 이야기가 준 거예요. 그가 쓴 이야기가. 그가 쓴 이야기인 거지.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틀리다고 생각했던 거 뭐죠? 7번에 몇 번 했었어? 1번 했었어요. 1번 했었어요? 그럼 이해됐어요? 네. 네. 자, 그럼 10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설명을 해당하는 문장. 어미나 조사가 붙지 않는 절을 안고 있다. 어미나 조사가 붙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거는 대박 서술절이야. 그치? 어미나 조사가 붙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이계도로 부사절, 음기, 명사절, 은느들던, 관형사절, 라고 고, 인용절. 근데 안 붙는 애는 누구야? 서술절이잖아. 그럼 서술절을 안고 있다는 거네. 그리고 주어가 잇따라 나타나서 마치 주어 서술어인 것처럼 괴물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토끼가 귀가 길다. 그러면 토끼가 귀가 긴 거잖아. 그래서 토끼가가 주어고 귀가 길다가 서술어인데 그 안에 귀가 길다가 있는 거잖아. 서술절 아는 문제 찾으면 되는데 아닌 것이구나. 자, 그럼 이사는 나무가 많다. 오, 됐죠. 이사는이 주어고 나무가 많다가 서술절. 길이는 목이 무척 길다가 서술절. 우리 할머니는 인정이 많으시다가 서술절. 윤주의 새 가방은 색깔이 예쁘다가 서술절. 자, 근데 5번 별표. 자, 5번 별표도 얼핏 보기에는 내짝 철수가 주어, 학급 회장이 주어, 되었다 서술어. 이렇게 보면 큰일 나는 중요한 문장. 얘는 뭐야? 보어지. 되다 아니다 앞에 그거 써주세요. 그거 까먹으면 안 되니까. 되다 아니다 앞에, 되다 아니다 앞에 보어가 쓰이죠. 근데 조사가 주격 조사랑 똑같아요. 복격 조사가. 그치? 이 가라는 조사를 활용해서 나오는 얘 뭐라고 한다고 했냐? 보어라고 한다. 근데 얼핏 보면 서술절처럼 보이네. 근데 차이가 있긴 해. 철수가 된 거잖아. 맞죠.
이 산이 많은 건 아니거든. 나무가 많은 건 산이 많은 건 아니거든. 네. 길이 긴 건 아니거든. 근데 철수가 된 건 맞거든. 그래서 맞긴 하는데 얼핏 보면 헷갈리니까 되다 아니다 그 점 조심하셔야 돼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셔서 그 다음 실력 향상 문제 이거 이거 다 풀었어요. 풀었고 우리 저기도 틈틈이 푸시고 자 그 다음 이상하다. 그 앞에 뭐가 많았을 텐데 앞에 숙제가 많은데도 이렇게 끝날 리가 없는데 시연이를 색출해 봅시다. 그거 아면 다 맞았나 벌써? 다 맞은 거 아닌데? 다 맞아. 알겠어요. 다 알겠어가지고 하긴 다 했는데 네. 질문할 건 이거뿐이다. 네. 너도 다 앞에도 다 괜찮아? 앞에 여기 이어지는 거야. 여기서부터야. 그래서 이 뒤에 이것도 있고. 여기. 자, 우리 이제 여기가 2학기 때 또 시험에 들어가니까. 시험에 들어가요? 이거 시험범위에요. 아이고. 무조건 봅니다. 무조건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안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어진 문장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실력 향상 문제도 꼭 풀어보시고 되게 꼭 하셔야 돼요. 요거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평가 문제집에 있으니까 그래도 평가 문제집 사서 풀어봐야겠지. 그리고 예의상 시험보다 또 많아. 시험 조금 뒤에 보잖아. 기말 중간고사가. 그러면서 계약하고 한 2달이 훨 지나서 하기 때문에 꽤 진도를 나가 선생님들이. 그래서 시험 보기가 좀 많아서 아깝다. 생각보다 시험 보기가 많아. 그리고 소설 하나가 그 뭐지? 그 소설 들어있어. 커피단니. 그 소설이 좀 어려워. 그래서 애들이 네. 거의 회상이 많이 나오거든. 네. 애들이 좀 많이 틀리더라고. 의외로 동백꽃 애들이 좀 틀리거든. 그 회상 때문에. 별것도 아닌 것 같으면 틀려.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디에 줄을 긋느냐에 따라서 시점이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커피단니는 좀 더 복잡하게 바뀌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과거 회상이 중간중간 계속 이렇게 좀 나와서 커피단니가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애들이 일 틀릴 때 여기는 또 우리가 또 워낙 문장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문장이 어려우니까 선생님들이 문장은 어렵게 안 내.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는 안 나와. 그래서 문장은 잘 풀어. 근데 커피단니를 틀어. 그리고 또 뭐 하나 좀 큰 단원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3개 정도를 보는데 단원이 좀 무게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의 이어진 문장과 저거는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다. 자, 우리 종결 표현도 했고 그 다음에 시제까지 높임 표현 했고 높임 표현 안 끝났어? 까지 했어요. 그럼 시제 할 차례야? 뒤에 넘겨봐. 시제가 나와. 안 했어? 네. 이거 그럼 오늘 이거 하고 그다음 숙제 내드리면 되겠네요. 예. 자, 여기 시간 표현이 중요해요. 이게 시간 표현이 상위어야. 시간 표현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뭐하고 뭐가 들어가게? 시간 표현 안에 책을 보고 얘기해봐. 시제랑. 그렇지. 그래서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시제하고 시간 표현이 둘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시제 안에 동작상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 그럼 안 돼. 우리가 분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시간 표현이 있고 이 안에 시간 표현 안에 뭐하고 뭐가 있는 거야? 시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동작상이 있는 거야. 동작성이 아니고 동작상. 그리고 시제 안에 뭐가 있어?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동작상 안에는 완료상과 진행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할 때 중요한 것은 사건시와 발화시죠. 사건이 일어난다는 시간과 말을 하는 시간, 발화시. 자, 뭐가 기준이 될까요?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는 기준은 발화시가 기준이 되지, 그치? 언제 말하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먼저 일어난 건 과거, 얘와 동시에 일어나면 현재, 나중에 일어날 건 미래. 뭐 이게 어렵습니까? 아주 쉬워요. 네. 자, 이건 어렵지 않다. 자, 근데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쓰느냐인데 우리가 다 쓸 줄 압니다. 우리가 과거를 말을 못하겠어, 미래를 말을 못하겠어, 뭘 못하겠어. 근데 시험에서 이러니까 얘가 과거지? 뭐 이러면 틀려. 우리가 과거 다 쓸 줄 알거든? 그리고 읽고 얘가 과거인 건 알고
과거를 내가 표현할 때 다 표현할 수 있고, 근데 그럼 왜 시제를 틀리는 거야 도대체? 아, 영어는 우리가 그런 거잖아. 얘가 과거인지를 판단을 못하고 내가 과거를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을 못해서 못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 다 하거든? 근데 그 시제 문제를 왜 푸는 거야? 시제 문제 틀려. 왜 틀리냐면 얘가 이 표현법을 맞게 과거를 표현했냐 이걸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쓸 줄 알면 사실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틀린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지. 다 아는 거지. 자, 그런데 요거 전에 우리가 하나 구분해야 될 게 또 있어. 뭐냐면 선어말 어미랑 어말 어미. 얘를 구분하는 게 좀 필요해. 어미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어미에는 선어말어미가 있고 어말어미라는 게 있다. 이거 위치상이에요. 위치상. 선어말어미는 뭐냐면 이 선자가 앞선자야. 그러면 어디에 위치해야 돼? 선어말어미. 앞에? 뭐 앞에? 어마어마. 어말어미 앞에 있어야 돼. 어말어미는 맨 끝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선어말어미는 어떤 식으로 쓰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써요. 이렇게. 앞에도 어간이 있고 어간이지만 어근이 있고 그 다음에 어미가 또 뒤에 있어야 돼. 그런데 어말어미는 어떠냐면 앞에다만 써. 예를 들면 뭐 는 이렇게. 그럼 이 뒤에 아무것도 붙지 않고 띄어쓰기야. 띄어쓰기. 그리고 뭐 다른 애가 나와야지. 이거를 정확히 구분하는 게 좀 필요하다. 선어말 어미의 뒤에 뭐가 붙어서 나와. 어말 어미가 나와야 돼. 어간 나오고 선어말 어미로 끝나는 말은 존재할 수 없어. 반드시 뒤에 어말 어미가 나와야 돼. 그래서 선어말 어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게 예를 들면 어간이 있고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가 나오고 얘는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어말 어미가 나오고 이래야 제대로 된 용언이 되는 거지. 용언에서 어말 어미가 없는 용언은 존재할 수 없다. 어간만 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어미가 같이 나와야 돼. 의존 형태로잖아. 선어말 어미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어말 어미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고 어말 어미로 끝나는 거야. 자, 어말 어미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문장을 종결시켜주는 종결 어미.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문장을 연결해주는 연결 어미가 있고요. 뭐뭐 하고 뭐뭐 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이런 어미가 있어요. 전성 어미. 성격을 바꿔주는 어미. 그래서 원래는 동사인데 여기다 명사형 전성 어미를 쓰면 명사처럼 쓰이게 만들어준다든가 관형사형 어미를 쓰면 관형사처럼 쓰게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먹다가 있어. 먹다는 먹이라는 어간과 다라는 어미로 이루어진 거지. 오케이? 네. 자, 그럼 이걸 먹는다라고 했어. 자, 시제는 뭘까? 먹는다의 시제. 현재지. 그럼 이때 느는 현재를 말해주는 어말어미일까? 현재를 말해주는 선어말어미일까? 뭘? 뒤에 다가 있잖아. 선어말어미인 거야. 선어말어미. 이걸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 밖으로 이게 진짜 중요해. 자, 그럼 내가 먹는 중이야. 나 먹는 중이거든. 건들지 마. 이때 먹는, 이때 느는 어말어미가 되는 거야. 예. 오케이? 예.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자, 그러면 예쁘다라는 애가 있어. 예쁜. 자, 여기 니은 붙었어. 자, 얘는 어말어미일까? 선어말어미일까? 예쁜 얼굴이야. 예쁜 얼굴. 얘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 네. 어말어미가 되는 거야. 네. 근데 형용사에는 뭘 쓸 수 없어? 예쁜다 이런 거 못 써. 그치? 네. 못 쓰지. 얘는 기본형이 현재고 관형사는 선어말어미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를 내가 구분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 일단 얘를 좀 구분을 잘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외우시면 돼요. 이제 과거 시제 같은 경우는 선어말어미, 뭐 이런 거, 뭐 먹었다, 잡았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자, 그 다음 아닷, 어덧을 쓸 때도 있어. 근데 거기다 아닷, 어덧일 경우에다가 밑에다가 단절성이라는 말을 써줘. 단절성. 너 어디 보고 있어? 이 자식. 왜 앞에서 왜 간 거야? 자,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의
네. 거기 옆에 아다더더. 아다더더. 네. 아다더더. 아다다다. 어다더더. 아다더더. 이게 되게 발음이 갑자기 마비가 올 것 같아. 아다더더. 아다더더. 원래 우리 이런 거 없었거든. 근데 이제 영어의 대과거 같은 거 있잖아. 그거를 이제 구별을 해야 되잖아. 번역을 하려니까. 워낙 우리가 영어, 미국 좀 나면. 미국 같은 데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쓰게 된 거야. 이제 워낙 번역서를 많이 보니까 구분을 안 할 수가 도저히 없어서. 그래서 아다더더. 예전에 선생님이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은 글에 이런 아다더더 쓰잖아. 그럼 막 화내셨어.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아다더더시 있었냐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밖에 없다. 그런 이상한 시제 쓰지 말라고 막 그러셨는데 이제는 대세지. 워낙 미국이나 영미권에서 번역되는 게 많으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법에도 들어온 거지, 아다더더. 근데 이 아다더더시 아시나 엇과의 차이는 우리는 미국 애들처럼 얘가 대과거고 얘는 과거고 이걸 구분하지는 않고 차이가 뭐가 있냐면 단절성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애가 채연이 나 어제 채연이 만났어.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이게 네 채연 아니고 박채연 얘기인데 채연이가 얘가 이러니까 걔 옛날에 어렸을 때 진짜 예뻤었다. 예뻤었다니까 얻어을 쓴 거잖아. 예쁘다니까 쓰고 예뻤었다니까 얻어을 썼어.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이 아이 이쁠까요 아닐까? 아니요. 이거 단절성 얘기야. 걔 어렸을 때 공부 잘했었다? 이러면 걔 지금 공부 못해. 걔 참 잘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 단절성을 갖는다라는 의미상의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단절성만 기억하시면 돼요. 단절성. 알겠죠? 자, 그래서 선어말 어미의 얻어. 그래서 얘네들 다 뒤에 날개를 갖고 얘네 이렇게 양쪽 날개가 다 있잖아. 앞에도 오고 뒤에도 오고. 그래서 선어말 어미. 근데 그 밑에 관형사형 어미 가봐. 얘네는 뭐에만 있어? 앞쪽에만 줄임표가 있지. 네. 뒤에는 없지. 얘네는 어마어미라고. 그래서 실제로 예문도 보시면 얘가 천재는 어제 책을 읽었다. 그랬을 때 이 어은 무슨 뭐야? 선어만 오는 거야. 그지?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그다음 예문이 없어? 나쁘네. 자, 그다음에 이제 시간부사와 어제나 이미 뭐 이런 것들도 있다. 예. 자, 우리 아까 시에서 읽었던 반짝이던 그런 게 어미인 거야. 그렇다. 서술격 조사를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시제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시제에서는 선어말 어미는 동사에서만 쓸 수 있어요. 아까 여기서 얘기했지. 예쁘다는 형용사는 기본형이 현재형이기 때문에 이런 관형사형 이런 는 같은 선어말 어미 쓸 수 없다. 그래서 동사에만 쓸 수 있어. 니은이나 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품사 공부할 때 얘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별이 잘 안 될 때는 선어말 어미를 써보면 된다. 는이나 니은을. 그래서 젊다고 늙다. 품사가 다르잖아. 자, 뭐가 형용사야? 젊다가 형용사야. 왜냐면 젊다에다 젊는다 하면 되잖아. 근데 늙는다 되잖아. 늙는다는 는이라는 선어말 어미를 써서 쓸 수 있으니까 얘는 동사고 젊는다는 안 되니까 형용사구나 이렇듯이 동사에만 선어말 어미 는을 쓸 수 있는 거야. 니은이라는. 그래서 요거예요.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는 기본형이다라고 되어 있어. 오케이? 자, 그러나 관형사형 어미는 쓸 수 있죠. 예쁜, 착한, 뭐 그런 거 있잖아. 쓸 수 있어. 시간부서 뭐 지금 오늘 이런 거 있고. 자, 미래로 넘어가시면 미래에도 선어말 어미 있어요. 양쪽에 짝대기 다 있죠. 겟. 먹겠다. 근데 이때 조심할 거 있어. 겟에다 동그라미 쳐. 겟은 미래 시제를 나타낼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선어말 어미가 추측, 의지 이런 걸 나타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구분하라고 꼭 시험에 내. 그냥 잘 구분해줘야 돼. 근데 구분 못하겠는 것도 있거든. 어떨 때 미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의지 같기도 하고 막 이래.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분하죠? 구분 안 해도 돼. 시험 문제에 구분할 수 있는 것만. 근데 우리가 이제 또 공부, 특히 여학생들 이런 우를 범할 때가 많아. 너무 디테일한 거에 막 그냥 쳐내지를 못한 애들 있어. 또 고등학교 가면 내가 늘 얘기하지만 공부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어떤 아이하고 싸웠잖아. 어떤 애가 이제 중학교 때 공부 겁나 잘했대. 그리고 고등학생 됐어. 정규 회장했었고 막 그럴 때. 근데 고등학생이 됐는데 1학기 때 내내 국어가 3등급이 안 됐대. 3등급이라는 거야. 얘는 뭐 딴 거 잘한다 엄마만이. 그래서 우리 학원에 막 어머님이 이제 우리 자리 없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들어오고 싶었다고. 그래서 내가 또 무릎 꿇고 빌기까지 하시겠다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래서 받았어.
걔하고 매일 싸웠잖아. 싸운다는 게 어쩌고저쩌고 싸운 건 아니고 얘가 너무 공부를 그게 뭐 하나를 모르면 그걸 또 다 찾아. 이 단어 뭘까 이 단어 뭘까 뭐 이거 찾다 보니까 그걸 다 찾으면서 공부를 하려니까 목표점까지 가지를 못해. 공부할 양이 많다고 그러죠. 고등학교는 중학교까지 괜찮았던 거야. 공부 양이 없으니까 다 찾으면서 나는 깊고 넓게 공부를 열심히 한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이걸 치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숙제를 예를 들어서 50쪽을 해와라 라고 시켰다고 쳐봐. 얘는 어떤 이 단어 모르겠는데 사전 찾고 이러다 보니까 50쪽까지 못 풀어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하나에 다 연연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문제집 중에 나쁜 문제도 많다. 우리가 걸러주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 문제가 요런 이 선지는 나쁘지만 1, 2, 3, 4, 5 중에 3번 선지는 또 보배야. 그럼 이 문제는 줄 수밖에 없거든. 그럼 얘는 4번, 5번 갖고 이제 머리가 쥐가 나.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해라. 그러면 질문을 카톡으로 막 몇십 개를 보내. 근데 그게 다 그런 아주 세세한 거. 문제에서 물어보지도 않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면 어떡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막 이러니까 얘가 막 그렇게 우울한 거야. 그래서 이제 걔한테 내가 이걸 너에게 다 설명할 시간도 없지만 더 설명을 해주는 게 의미가 없다. 너의 미래를 위해. 그래서 이제 1학년 2학기 때는 걔하고 그거 싸우느라 이제 맨날. 근데 얘는 또 불만이야. 내가 학원을 왔는데 선생님 다 설명을 해줘야지. 왜 설명 안 해주냐? 뭐 이제 또 이러는 거지. 근데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하루 종일 설명을 해도 그래 너 하나 필요하다면 다 하겠다. 근데 문제는 이게 너가 문제를 풀어가는 계속 발목을 잡는 거야. 아니 빨리 답을 골라야 되는데 묻지도 않으러 고민하느라 문제를 못 풀고 이런 것도 시간이 걸리고 이러면 너 안 된다. 그러니까 너를 위한 거는데 받아들이지 못하지 처음에. 나를 위해서 대답을 해줘야지. 왜 나를 위해 대답을 안 하냐. 뭐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걸 조율하느라 너무 힘들었어. 그 애를 붙잡고 막 이제 상담도 하고 막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어떻게 그래서 여하튼 고등학교 2학기 때는 너무 힘들었지. 걔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한 학기를 쌈싸움을 해갖고 했어. 2학년이 돼. 그래서 2등급으로 올리긴 했어. 그러는데 이제 2학년 가서 얘가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2학년 되면 영지고는 과목수가 10개인데 언제 그걸 다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계속 또 2학년 가면 더군다나 과목수도 너무 많아서 이 치고 나가는 거 물어보지 않는 걸로 고민하잖아. 선생님들이 왜 안 물어보겠어? 구분이 안 되니까 안 물어보는 거야. 그 선생님들도 구분 못하는 걸 왜 네가 하겠다고 난리냐. 이거 대한민국에 너희 명지고 선생님만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게 있다. 근데 이 get을 내가 이제 알려주면 이제 이게 많이 나와. 선생님 이게 미래 같기도 하고 이거 의지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선생님 물어보디 시험지가? 너한테 이게 의지냐 미래냐? 안 물어보지. 안 물어봐 그거. 물어볼 때만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가서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쳐낼 줄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 뭐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그 뒤로 쭉 다 1등급 맞고 이제 수능을 잘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거 get은 그렇게 추측과 의지가 있다는 거는 알아두시면 된다.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작상으로 넘어가시면 동작상은 영어하고 똑같아요. 진행상은 ing하고 똑같고요. 완료상은 이제 말하는 시점에서 이미 완료가 돼서 쭉 유지되는 거야. 진행은 잘 들어봐.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이거죠. 내가 이렇게 안고 있다. 안고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앉아 있잖아. 앉는 행위가 완료됐지. 네. 그럼 계속 앉아 있는 건 진행형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동사가 지금 작동되고 있어야 진행형인 거야. 진행상인 거고 그 동작이 끝났어. 그러면 걔는 얘가 안경을 쓰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거는 완료된 거야. 근데 문제는 안경을 내가 벗었다가 쓸 때도 이걸 뭐라고 표현해? 안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지. 그리고 지금 채연이도 쓰고 있다라고 하지. 네. 요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뭐뭐 고 있다. 요것만 필기하시면 돼요. 뭐뭐 고 있다. 뭐뭐 고 있다. 자, 요 친구는 중의성을 갖습니다. 중의성. 언제? 탈부착. 우리가 중의상이 아니라 중의성. 우리가 그 탈부착하는 거 있잖아. 신발을 신다, 교복을 입다, 모자를 쓰다, 안경을 쓰다, 뭐 시계를 차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차고 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건 중의성이다. 어떤 중의성이 있냐면 진행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완료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어느 하나도 판단하기 어렵다. 이제 정황을 보면 알 수 있지. 정황을 보면 야 니네 언니 지금 뭐 하니? 엄마 지금 언니 교복 입고 있는데요? 이럴
볼 땐 정황상 진행상이었겠지. 정황을 볼 수는 있지만 그냥 문장만 딱 틀어놓으면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까지 하시면 끝. 자,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부터 숙제냐면 보기. 자, 우리 조교님 잘 써주세요. 109쪽부터. 109쪽부터. 다음 주에 결석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내가 잘 녹화를 해볼게. 111쪽까지. 왜냐면 다음 주가 피사동입니다. 109부터 111. 111. 아주 좋은 숫자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우리